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넘게 잠행을 이어가던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혁명 성지인 삼지연시를 현지 지도했습니다.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은 북한이 개발해온 관광도시로 집권 10주년을 즈음해서 경제 성과를 강조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미 외교차관은 종전선언 관련 협의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양측 보도자료에는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됐습니다.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재현된 양국 갈등은 북한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슈엔 한반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검정색 가죽 코트에 손을 넣고 삼지연시 건설 현장을 둘러봅니다. 지난달 11일 국방발전 전람회 이후 한 달여 만에 현지 지도로 나온 김 위원장. 공사 상황이 만족스러운 듯 활짝 웃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연 환경과 지역의 고유한 특색이 잘 살아나고 실용성, 다양성과 저영화, 예술화가 철저히 구현됐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백두산 남동쪽 고원지대에 위치한 삼지연은 김 위원장 지시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관광도시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4천여 세대의 주택과 380여 동의 건물이 들어서는 등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스위스 유학파인 김 위원장의 취향이 반영된 듯 마치 유럽 도시를 연상케 하는 이국적인 모습입니다. 삼지연시 건설은 지방 인민들을 문명한 물질문화 생활예로 도약시키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혁명의 출발점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삼지연을 방문한 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 해 연말을 맞아 치적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은 백두산이 있는 삼지연을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투쟁 성지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출생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김정은주의 또 수령 언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혁명 가계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체제의 수령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공간적 의미로서도 삼지연이 활용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최장 잠행을 끝내고 공개 활동에 나섰지만 별도의 대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흥미있는 제안이라는 김여정 부부장의 언급 이후 아직 이렇다 할 북한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종전선언에 대해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서는 한미 간의 이견이 없고 그리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그 이제 소위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제 좀 조만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한미 외교차관 회담 이후 양국이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됐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두 차관이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방안에 대해 소통과 공조가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종전선언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최근 종전선언에 대해 한미 간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국무부 보도자료에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말을 담을 수 있을 정도까지 한미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 종전선언을 했을 때 북한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중국은 또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 간 이견 논란을 의식한 듯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선 이렇게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very satisfied with the consultations we are having both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 Japan, and I look forward to those continued consultations. 셔먼 부장관은 종전선언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론이 언제쯤 날지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아마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전술적으로 미국은 종전선언보다는 비핵화에 우선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북한이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전술적 차원에서의 미국의 입장이 나오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일본 측이 문제를 삼으면서 한미일 3국 차관의 공동 기자회견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 참석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전선언 관련 협의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중국과의 협의도 정부로선 중요한 상황인데요. 미중 정상은 최근 화상으로 열린 회담에서 타이완 문제 등을 놓고 또 첨예한 시각 차이를 노출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종전선언 추진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첫 화상 미중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에서 서로를 향해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만난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看到老朋友感到很高兴。当前中美发展都处在关键阶段。 Next time, I hope we get to do it face to face like we used to when we travel through China. 하지만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엔 특히 타이완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불장난을 하면 타 죽는다는 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실제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 당일에도 군용기 8대를 보란 듯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켰습니다. 미국도 회담 당일 일본과 함께 타이완 인근 남중국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It seems to me our responsibility as leaders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s to ensure that the competition between our countries does not veer into conflict, whether intended or unintended. Just simple, straightforward competition. 中美应该相互尊重、和平共处、合作共赢。 미중 정상은 중국 내 인권 현안은 물론 경제적 이해관계에서도 명확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두 정상은 협력이 필요한 현안으로 북한 문제를 꼽으며 미중 간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했는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중간 선거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외교적 에너지를 쏟을 여유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그 흐름에 올라타서 경제적 지원을 좀 얻어내고 제재의 효과를 완화시키면서 미국과 장기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할 경우 종전선언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중요 기념일마다 빠지지 않던 집단 체조 공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수만 명이 한꺼번에 행위 예술을 펼치는 이 공연은 코로나19 발생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표 관광 상품이었는데요. 북한의 집단 체조 창작단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조용한 기념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꺼번에 수만 명이 동원되는 북한의 집단 체조. 갖가지 무용과 묘기가 일사불란하게 펼쳐지고 여기에 성대한 음악까지 어우러진 집단 체조 공연은 북한 체제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2002년에 첫 선을 보인 아리랑은 북한 주민 10만여 명이 출연해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으로 기네스북에까지 올랐습니다. We are absolutely delighted. It's extraordinary. I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anywhere, and I've been traveling all around the world.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빛나는 조국이라는 제목의 집단 체조 공연을 직접 관람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북한이 내세우는 집단 체조는 평양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관람 코스였습니다. 북한 당국 입장에선 알짜배기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셈이죠. 주체조선 투교의 불가항력적인 힘인 일심단결, 바로 이것을 시대의 명작으로 펼쳐놓은 긍지 높은 나날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당창건 기념일과 올 1월 8차 노동당 대회를 즈음해 두 차례 열린 것을 제외하면 북한의 집단 체조 공연은 코로나 이후 사실상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평양에선 북한 집단 체조 창작단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별도의 공연 없이 마스크를 낀 수십 명의 참석자들이 군데군데 자리를 뛰어앉는 등 썰렁한 모습이었습니다. 집단체조 창작단 창작 일꾼들과 정호원들에게 본인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리일한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북한 집단 체조 창작단의 조용한 기념식은 코로나 특급 방역으로 지쳐가는 북한 내부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는 집이라면 인어공주, 알라딘 같은 세계 명작 동화 한두 권씩은 꼭 책장에 꽂혀 있을 텐데요. 북한의 어린이들도 TV에서 이런 동화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외부 문화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이 세계 명작 동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지금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선중앙TV가 방영하는 세계 명작 동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동화입니다. 이 동화를 창작한 안데르센은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호용심을 어린이들의 순결한 마음으로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답니다. 이 동화는 허영심 많은 임금이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활보하면서 백성들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북한이 제작한 걸로 보이는 이 동화는 인물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아닌 그림책을 넘기는 형식입니다. 북한 공훈 배우가 직접 동화의 줄거리를 들려주기도 하는데요. 주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왕이 벌거벗었다! 라고 말입니다. 전체 60권인 세계 명작 동화는 지난해부터 편성이 늘어나기 시작해 올 들어서도 하루에 한 편씩 18차례 방송됐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신데렐라 등 방영되는 동화 대부분이 평범한 서민의 삶을 다루면서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름날 무더위에도 비 오는 날에도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바보라고 놀려주던 게 생각나시는지요? 외국 문화를 접하기 힘든 북한에선 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 세계 명작 동화를 즐겨본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소재라면 가리지 않고 주민들 도덕 교양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네, 지난 18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전국적으로 치러졌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이제 본격적인 대입 경쟁에 돌입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대학 입시는 어떻게 치러질까요? 네, 북한도 우리만큼이나 대학 입시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른바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고액 과외도 성행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또 출신 성분이 좋아야 평양의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대학 입시 경쟁 실태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의 대학 입시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TV 연속극. 학생 동무들 5분 남았습니다. 시험지 바칠 준비들을 하세요. 수험생이 된 북한의 고등학생들은 대학 추천권을 두고 학교별 예비 시험을 통해 경쟁한다. 예비 시험 성적 순으로 대학 본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험생들 모두 예비 시험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매달 시험을 봤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그게 달마다 점수가 쌓이면 그걸 다 합산을 해서 그 점수로 대학 추천을 받는 거죠. 북한의 수험생들은 우리와 달리 단 한 곳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예비 시험 성적이 좋은 수험생들은 대개 명문대학 본시험에 도전한다. 어머, 은진아, 네가 1등이야, 1등. 야, 축하해. 고마워, 인경아. 난 네가 3등을 해서 섭섭해할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라니? 예비 시험에서 각각 전교 1등과 3등을 차지한 연속극의 주인공들. 은진아, 넌 어느 대학에 가겠니? 나 정합대학이겠지? 정합대학. 정말 갈 수 있을까? 그럼 넌 1등을 했으니까 당당히 갈 수 있어. 인경아, 나도 정합대학에 갈 테야. 우리 헤어지지 말고 평양에 가서 함께 공부하자. 그래. 김일성 종합대학은 단연 북한 최고의 명문대학이다. 최근 발간한 대외 선전 매체에서도 김일성 종합대학을 소개하며 캠퍼스와 학생들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북한의 김책공업종합대학도 공학 분야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교다. 2018년 개교 70주년 행사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방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우리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평양이과대학, 평양의학대학 등이 소위 명문대학으로 분류되며 입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주의식 무상 평등 교육을 주장하는 북한이지만 대학 사회화가 고착돼 있다는 게 명문대 출신 탈북민들의 공통적인 증언이다. 김책공대 김일성종합대학 나왔는데 어느 협동농장 가서 농장원으로 배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관련이 있는 어떤 뭐 그런 위치에 배치를 하겠죠. 어쨌든 좋은 대학 졸업 중 있으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자. 그러나 예비 시험 성적이 좋더라도 원하는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이 지역별, 학교별로 대학 입학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 역시 북한 연속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책임비서 동지딸이 추천시험에서 3등을 했답니다. 그렇소? 그 대단하구만. 수고했어. 그런데 참 딱한 일이 생겼습니다. 글쎄 종합대학 추천 대상자는 군적으로 지표가 하나밖에 안 나서 교육부장 동지도 딱히 합니다. 이렇게 북한의 대학 추천권은 지역의 학생 수에 따라 정해진다. 지방으로 갈수록 할당량이 적어 대학 입시 경쟁도 더 치열하다. 사실 수도가 아닌 지방에서 평양대학교에 올라가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평양생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방에서 평양대학교 가는 거는 치열해요.
그나마 예비시험 최상위권에 속해야만 명문대 입학 문턱이라도 밟아볼 수 있는 현실.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이과대학 출신 탈북민들도 치열했던 수험생 생활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 갈리기 때문에 애들이 너라도 함부로 못 놀고요. 좀 아무튼 심리적 압박이 엄청났어요. 12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아침에 좀 5시에 일어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상류층들 사이에선 고액의 대학 입시 과외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거의 고3 2년을 공부했어요. 대체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1년은 많이 늦는 것 같아요. 그냥 대학교 가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2학년 2학기부터 1년 반은 최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북한 돈으로 말하면 30불이면 24만 원이네요. 네. 쌀로 계산을 하면 그렇죠. 가장 4천 원이니까 60kg에 해당되는 금액이네요. 북한의 대입 수험생들은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사상성과 충성도까지 검증을 받는다. 여기엔 이른바 출신 성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속극에서 예비시험 1등을 차지한 은진의 아버지는 농장원, 3등을 한 윤경의 아버지는 군당 책임비서다. 과연 둘의 입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자, 종합대학 당지서야. 이야, 정말 축하해 인경아. 고마워. 3등을 한 윤경은 김일성 종합대학 본시험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1등을 한 은진은 청진 농업대학 본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은진아, 받았니? 그 이유도 연속극을 통해 알 수 있다. 은진아.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군 당위원회 관계자. 제 군 교육부장입니다. 이 관계자는 대학 추천을 담당하는 교육부장에게 김일성 종합대학 시험은 군당 책임비서 딸의 몫이라고 강조한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도와나서야지 책임있어 동지가 나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등과 3등 차이야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에?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믿겠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명문대에 진학한 북한 학생들 역시 결국 현실적 한계에 직면하고 만다는 게 탈북민들의 이야기다. 졸업할 때 손을 쓰죠, 한마디로. 부모님들이 빼고리 영화들 돈을 쓰든 해서 좋은 자리를,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본인이 알아서 그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겠죠. 어떤 친구들은 내가 공부를 잘하는데 내 이 머리 하나 믿고 나라에서 나를 좋은 데 써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완전 오산이에요. 그냥 희망을 쫓는 거지요. 뭔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헛된 희망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적은 물론 출신 성분까지 대학 진학을 위해 치열한 입시 경쟁을 벌이는 북한의 수험생들.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는 북한 사회에서 명문대를 졸업해도 계층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없는 게 북한의 현실이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대학 입시 경쟁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봤는데요. 네, 그럼 여기서 탈북 청년 한 분과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금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금혁 씨는 북한 최고 명문인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다가 탈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의 뒷바라지가 정말 각별했다고 들었는데 네. 입시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일단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한 1년 정도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네. 그 1년 정도를 학교에서 매주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서 전교 몇 등까지 드느냐에 따라서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 시험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년 전부터는 거의 매일 수능을 보는 그런 심정으로 살았고요. 그런 어떤 과정을 위해서 어머니가 이제 저희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전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희 반에 있었는데,
그 친구를 이제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저랑 경쟁 관계를 붙여놔서 이제 시험 점수가 이 친구가 더 높게 나올 때는 이 친구한테만 소고기 밥상을 차려주고 저는 그냥 김치에 깍두기만 주고 네, 저희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차별적으로 대우를 하면서 저한테 있는 경쟁심 이런 것들을 끌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의 그런 노력 덕분에 저도 한 6개월 만에 성적이 많이 따라잡아서 나중에는 그 친구랑 이렇게 호각을 다투는 1, 2, 2위까지 올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는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말고도 또 다른 뭐 인기 대학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우리나라처럼 이제 한국의 그 의대처럼 뭐 특별히 북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전공도 있을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에서는 의대가 그렇게 큰 선호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네. 어디까지나 국가기관 병원에 소속되다 보니까 월급도 정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수준의 월급밖에 받지 못하거든요. 외부 진료 나갈 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의대를 많이 선택을 하진 않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학과, 뭐 예를 들어서 무역학과라든가 혹은 뭐 김일성 종합대학에 한해서 말씀드린다면 뭐 외문학과라든가 뭐 경제학과라든가 이런 어떤 이런 과목들을 이런 학과들을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과 북한에서 다 학교를 다니시면서 양쪽 입시를 다 체험해 보신 거잖아요. 네. 입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던가요? 뭐 수능 때면 우리 항공기도 이제 날아가는 걸 금지하고 정말 온 나라가 그 수능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수능에 정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능에 매달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 입학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전체 학생 뭐 범위 내에서 10% 이내이기 때문에 나머지 90%의 학생들은 그런 뭐 대학 입시라는 그런 과정이 자신의 인생에 그렇게 큰 중요한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입학 시험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고요. 나머지 그 상위 10%의 학생들만 죽어라 뭐 죽을 등 살 등 그렇게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제 북한에는 각 지역별로 그 대학 추천권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네. 그러면은 그 추천권을 따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이제 치열할 텐데 물론 뭐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뭐 부정한 방법을 좀 동원하는 경우는 없나요? 일단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앞선 그 추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말 오로지 성적 순으로 봤다 보면은 어차피 평양 시내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이 다 상위권 대학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쏠림 현상을 막고자 우리나라도 보면 농어촌 전형이 있고 뭐 각 전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인재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평양 학생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의 그 파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적은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대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본인이 가진 백을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일이죠. 김일성 종합대학이라고 하는 그 북한 최고의 명문대에서도 사실은 그런 방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 어림잡아서 한 20%는 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해서 대학교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대학교 과정을 잘 견디지는 못합니다. 네, 북한에도 어쨌든 이 명문대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 정도의 학생들은 이 대학 입시가 자기랑은 상관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럼 혹시 그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차별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뭐 보이지 않는 차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사실은 보이는 차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 사회에서 뭐 하루 이틀 새에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60년, 70년에 걸쳐서 그 사회가 그렇게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부모님 혹은 뭐 어머니, 아버지가 노동자, 농민인데 내가 공부를 정말 특출나게 잘해서 대학교를 가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력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그 10% 안에서 그 세대를 거쳐서 돌고 도는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규경 씨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남 고성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독수리 월동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몽골에서 수백 마리의 독수리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평양을 거쳐온 독수리도 있다고 합니다. 최혜은 리포터가 이 독수리들 직접 보고 오셨다고요? 네, 직접 가서 보니까 드넓은 들판 여기저기에 독수리들이 가득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독수리들이 평양을 거쳐왔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바로 독수리의 몸통에 위치 추적 장치인 GPS를 부착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몽골에서 출발한 독수리들이 평양 근처에서 사나흘 정도 머물다가 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독수리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김덕성 대표가 벌써 24년째 독수리들의 끼니를 챙겨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드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는 경남 고성의 한 시골 마을. 이맘때가 되면 이 마을을 찾는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 150마리 가까이 왔네요, 지금. 아침에 우리가 10시에 줄 때는 3마리, 4마리밖에 안 보였는데 불과 한 30분 사이에. 바로 몽골의 매서운 겨울 추위를 피해 우리나라까지 날아온 천연기념물 제243호 독수리들입니다. 날개를 펼치면 3m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지만 대부분 생후 4년 미만의 어린 개체들이 한반도로 날아온다고 합니다. 어린 독수리들은 까마귀 떼와 치열한 먹이 싸움을 벌이곤 하는데요. 저놈들이요, 이제 맛들이 있다 6마리네. 독수리 주려고 하는 밥을. 네, 까마귀 먹고 온 동네 잔치를 하는데 지금. 저렇게 보면 독수리에 유독 한 친구한테 7, 8마리가 막 계속 따라가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것은 뭐냐면 그 친구가 먹이터에 앉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 우두머리가 앉게 되면 나머지 밑에 친구들은 다 같이 앉으니까 먹이터에 근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는 거죠. 독수리 떼가 매년 겨울 이곳을 찾는 건 김덕성 대표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의 끼니를 챙긴 지 벌써 24년째라고 하는데요. 맛있게 먹어라! 처음에는 야생동물을 챙긴다는 이유로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농약에 중독된 오리를 먹고 2차 중독을 일으킨 독수리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애들이 먹이가 참 없는구나. 오로지 살기 위해서까지 온 건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되게 애잔한 생각이 들었죠. 몽골에서 3,000km를 날아와 탈진한 독수리들을 구조하는 것도 김 대표의 역할. 식사 중인 독수리들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얘는 우리가 2월 말경에 못 먹어서 탈진된 애를 구조를 해서 69번 윙택을 달았어요. 69번 윙택을 달은 친구가 정확하게 고성에 도착했네요. 지난해 겨울에 구조한 독수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고성에 찾아온 건데요. 떠날 때는 서운했는데 오니까 반갑고 뭐랄까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실제 독수리의 깃털인데요. 독수리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날개로 남과 북을 넘어서 몽골까지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독수리들에게 최근에는 특이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올해 2월 김덕성 대표는 몽골이와 고성이로 불리는 독수리 2마리한테 GPS를 부착해 날려보냈는데요. 그런데 몽골이의 신호가 최근 고성에서 잡혔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위성 추적 장치를 달은 몽골이가 도착을 했는데 지금 그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여기까지 잘 도착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날 몽골이를 만날 수는 없었는데요. 그때 김 대표가 보여줄 게 있다며 저희를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이 빨간 점들이 여기 머물러 갔던 자리거든요. 네. 얘들이 항상 이동할 때 쉬는 자리는 거의 대부분이 축사,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는 곳이거든요. 이런 거 있는 걸 보면 지금 북한도 이제 축산농업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몽골에서 날아오면서 사나흘 동안 평양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건데요. 예. 철원에서 출발을 해서 예. 이렇게 가서 그렇죠. 원산에 거쳐가지고 예. 마지막에 압록강까지. 과거에는 독수리들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날아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날개짓하면 북한 갔다가 또 오고 싶으면 남한에 오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안 되잖아요. 지금 몇 년이에요? 70년인데. 그런 부분에서 참 새들이 부럽기도 하죠. 멸종 위기종인 독수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태 조사가 시급한데요. 고성군에서는 몽골뿐만이 아니라 독수리의 이동 경로 중 한 곳인 북한과의 교류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덕성 대표와 고성군은 독수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 몽골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독수리의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호하지 않으면 크게 자랄 수 없는 그런 좀 힘든 종이 아닌가. 한 종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 경로에 있는 국가들도 서로 협력이 돼야 되죠. 독수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북한을 거쳐가고 또 북한을 거쳐오기 때문에 당사국끼리의 교류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성군에서는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경유지에 저희들이 독수리 먹이를 제공하는 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고 북한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시군과 자매 결연을 맺기 위해서 경문협이라는 단체와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계속되면서 아직은 반쪽짜리 연구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응답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간 교류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점차 나가서 국가 간의 교류도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것이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독수리의 습성을 감안하면 최소 수십 마리가 평양을 거쳐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수리처럼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남북의 창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북한 관련 소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평양 보통강변에서 생태 환경 보호 사업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남북의 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